민월련의 미디어 탈곡기 865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탈곡기 막내에서 소녀가장이 된 홍보 콘텐츠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저는 사무처장 신미희입니다. 왜 이렇게 꾸벅 마음이 무거우세요? 네, 아직 잘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해야 되다 보니 제가 약간 마음이 무겁네요. 아니, 우리 김나래 활동가가 소녀가장이 됐다니까 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충분히 너무 잘하고 있고요. 네, 우리 저희 회원님들, 우리 나래 활동가에게 힘을 주세요. 네. 실은 저희 미디어 탈곡기가 원래 주 4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더 빠르게 이 사안을 전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월요일도 특별히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 죽음에 대한 언론 보도 행태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박원순 시장이 실종되고 그리고 그 죽음까지 사실을 좀 신중하게 전달했어야 할 언론이 속보 경쟁에서는 오보를 내고 현장 브리핑에선 보도에 쓸 수 없는 자극적인 질문들까지 이어졌습니다. 금요일 민월련은 이런 언론 행태를 좌시할 수 없어서 긴급하게 회의를 진행했고요. 또 논평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신미 사무처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네. 참으로 우리 시민들, 국민들 모두 놀라셨을 텐데요. 참으로 슬프고 황망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민주화운동 그리고 또 서울시장이 되셔서는 인권과 그다음에 우리 사회 곳곳 소외된 그 시민들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 지금 우리 곁을 떠났는데요. 물론 그 죽음이 왜 이루어졌나 아직 많은 논란이 있고요. 아직 사실 관련해서 밝혀져야 될 일들이 있지만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한 분이 이렇게 황망하게 마지막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건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한국 언론의 민낯을 또 그대로 보게 되는 이런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죠. 네, 지난 9일 목요일 오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시민분들도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안에 보도 경쟁 자체가 뜨거운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종 당시 저녁에 일부 언론이 근거 없이 섣부른 추측 보도를 내놓아서 좀 많은 혼란을 야기했었는데요. 네, 당시 오후 5시 넘어서 이제 속보들이 뜨기 시작했는데 박원순 시장의 그 딸이 실종 신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원순 시장의 행방을 쫓는 보도가 이제 잇따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찰도 이제 실종 신고를 받고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갔고요. 이게 서울시장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한 분이라고 하기에는 그 역할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영향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언론뿐 아니라 외신조차 관심을 기울일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취재 경쟁을 벌이는 거는 당연한데요. 문제는 박원순 시장의 그 행로를 경찰을 비롯해서 서울시 관계자들 또 가족들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인데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심지어 사망 보도가 나왔다. 이거는 아주 명백한 오보죠. 오보고 그 다음에 사실상 사망 상태로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런 아주 근거 없는 추측 보도도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한두 언론에서 실수로 나와서 그친 게 아니라 아주 수많은 언론이 잇따라서 실제 새벽에 박원순 시장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쏟아졌던 게 문제인데요.
네, 우선 대표적으로는 월간조선 온라인판에서 이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네. 제목 같은 경우에 속보 박원순 시장 시신 발견 성균관대 부근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스스로 삭제를 하긴 했지만 이 보도를 받아 쓴 언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월간조선이 인터넷판으로 이 오보를 낸 속보는 오후 6시 45분입니다. 네. 네, 박원순 시장의 실제 발견됐던 시간은 모든- 자정 1분 그 탐사견이 발견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5시간을 훨씬 앞서서 네. 더욱이나 뭐 성균관대 부근에서 발견, 전혀 사실도 아닌 네. 게 발견이 이런 오보를 내고 또 스스로 삭제를 했는데요. 이어서 로통뉴스, 투데이코리아, 충청 리뷰, 서울일보, 뉴스 에드신문, 브레이크뉴스, YBS 뉴스통신, 동양뉴스 등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라는 곳에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네. 또 자막까지 띄웠습니다. 박원순 시신 성대모문 와룡공원 근처서 발견 이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인터넷 매체 또 이렇게 유튜브 매체 이런 데서 잇따라 계속 내보내면서 시민들과 국민들을 매우 혼란에 빠뜨렸던 그러한 아주 참혹한 오보가 계속됐습니다. 네, 물론 이 오보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하거나 사과를 한 언론도 있었는데요. 제가 토요일 밤 10시쯤 기준으로 해서 해당 언론사들 중에 이제 혹시 사과문이나 정정 보도를 올린 곳이 있나 찾아봤어요. 네. 법조 전문 언론사인 로톡신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오보를 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전하기도 했고 투데이코리아라든지 청년의사, 뭐 뉴스 에듀신문 등이 이제 사과문을 정정 보도문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면서도 좀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오보가 났을 경우 혹은 이런 좀 중대한 사안에서 특히 오보를 냈을 경우에는 팝업창을 띄우거나 공지사항, 뭐 시민들이 좀 빠르게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정정 보도를 좀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이 본인들이 올렸던 기사의 꼬릿말로 이 보도는 잘못됐습니다라고 올리던지 혹은 제가 박원순 뭐 정정 보도라고 검색을 했을 때만 확인할 발견할 수 있을 그랬었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신들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알린다기보다는 좀 잘못 자체를 좀 축소시키고 하고 싶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사고 쳐놓고 이렇게 크게 오보 내놓고 정정하는 거는 쥐꼬리하게 눈에 보이지도 않도록 하는 게 그동안 한국 언론에 지속된 나쁜 관행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정말 이거는 뭐 어느 매체가 제목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 했는데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하기 전에 눈에 정말 시민들이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처음에 대문짝만하게 내지 않았습니까? 자막도 대문짝만하게 속보 이렇게 해서 온갖 호들갑을 떨었는데 정정을 할 때도 똑같은 비중으로 하시는 것이 그나마 그 독자들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YBS 뉴스통신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입장문을 발표했더라고요. 민활련에서 논평을 낸 거를 가지고 YBS 뉴스통신의 경우에는 오보를 낸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내용이 속보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확인 기사를 통해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했고 그걸 경찰이 확인했고 빈소를 서울대 병원 영안실에 마련 중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시신 자체가 자정 1분에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9시 42분에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었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럼 여기는 이거를 미리 뭐 기사를 써놨다는 얘기인가요? 자신들의 취재 정보력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기사를 썼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지금 그 경찰이 박원순 시장의 시신을 발견하고 이런 거는 사실 실시간으로 거의 중계가 되다시피 해서 모두가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발견을 한 건데 이 해당 언론사만 그럼 미리 가서 발견을 했다는 건지 본인들이 오보가 아니라면 본인들이 그 발견하고 이 보도를 하게 된 경위와 그 팩트의 근거를 밝히면서 본인들이 오보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보가 아니다 그러면 이건 우기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해당 언론사에 방법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섣부른 오보도 문제였지만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을 넘어가던 10일 자정쯤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고 직후에 경찰의 현장 브리핑에서 나온 질문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의 그 형사 과장이 이제 이거는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실시간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떻게 사망했고 어떤 모습으로 발견됐는지 시민들에게 전해질 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까요? 아, 네. 사실 저희 민원연에서 이번 이 언론의 명백한 오보, 그다음에 이제 근거 없는 추측 보도가 난무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이 취재 과정에서 또 보도 과정에서 최소한 사실 확인해서 보도하라는 기본을 지켜라 이런 이제 논평을 냈는데 네. 이 논평에서 저희가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 중에 좀 저희가 급히 내다 보니까 부족했던 게 지금 나래활동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날 10일 새벽 2시 경찰이 그 사건 현장에서 현장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 그리고 그 당시에 현장에는 뭐 기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보수 유튜버분들. 예, 유튜버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튜버분들도 스스로 본인들이 취재 역할을 한다 생각해서 현장에 가신, 그리고 또 그런 미디어다 생각해서 지금 그 방송들을 네. 하고 계신 그런 유튜버이신데,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담당 형사 과장이 직접 답변과 이 브리핑을 하는데, 이 현장이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국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네. 생중계가 되는데 그 현장에 있던 기자, 유튜버 이분들은 이게 생중계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중계되는 현장에서 나왔던 질문들은 이거는 언론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히 이렇게 자살 보도에서 지켜야 될 취재 보도 준칙이나 또는 네. 그 취재보도 윤리 강령 이런 것들의 기본을 다 실종시킨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이 질문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도 참으로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 민언련 자체 계정으로 이제 미디어 탈곡기가 아니라 민주언론 시민연합 유튜브 계정에서는 해당 질문들이 어떤 게 나왔는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방송에도 그 해당 부분을 좀 함께 넣으려고 하는데요. 질문들이 솔직히 이거는 방송에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가도 굉장히 큰 문제였지만 그 질문에 답변을 만약에라도 형사 과장님이 해주셨더라도 언론 보도로 쓸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왜냐면 질문이 이제 목을 맸냐, 시신의 훼손 상태가 어느 정도가 되냐,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죽음의 방식은 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며 언론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은 7월 9일 17시 17분경 박원순 서울시장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7시간 동안의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하여 7월 10일 00시 01분경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후는 간단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은 어디 있나요? 지금 현재 검시 중에 있습니다. 검시 중에. 예.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 검시하고 있어요? 발견 장소 주변에 있습니다. 감식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아직 발견 장소에 있다는 건가요? 예. 발견 장소는 어딘가요? 발견 장소는 어딘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입니다. 향후 형사사건 그 처리 절차에 따라서 심도 깊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사인을 좀 더 조사하셔야 되겠지만 예. 목을 맨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예. 목을 맨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그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서 좀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는 것은 좀 수가 어떻게 있습니다. 발견했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방구조견이 먼저 발견을 하고 이어가던 소방대원과 우리 그 비동대원이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휴대폰에 유서 있었나요?
현재까지 현장에서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곽요? 입금과 성곽의 높이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곽의 높이하고 이거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묻는 취지를 잘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장이 아닌 곳에서는 발견된 바가 있나요? 현장에서 지금 감식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발견 당시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발견 당시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서 좀 상세한 그런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품에 물통 말고 또 뭐 있었나요? 물통 외에 또 어떤 소지품들이 있었나요? 명암,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금전, 뭐 이런 것들이 필기도구, 뭐 이런 것들이 활용. 명함은 자신의 명함. 예. 그 휴대폰하고 그 소지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외모가 심하게 손상됐나요, 그럼? 이제 심하게 손상됐다는 것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외모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심하게 손상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외모가 지금? 심하게 손상됐다는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확인할 수 있었나요? 소지품 말고 외모로 확인할 수 있었나요? 외모 확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휴대폰 안에 유명인의 자살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언론이 더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고소건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은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 했습니다. 자살 방법, 시신 훼손 상태를 묻는 등 최소한의 윤리성조차 갖추지 못한 질문을 하는 기자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일단 저희 미디어 탈곡기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언급을 하는 거는 다시는 이런 네. 기자들이 기본적인 그 인권, 그다음 인권도 보호하지 못하고 또 비상식적인 이러한 취재나 질문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질문이 기자들이 이번 사건이 워낙 중요하고 또 당시가 이제 박원순 시장 시신이 발견된 직후라서 취재 차원에서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것을 알면서 그 현장에서 이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고 그게 생중계됐다는 거는 우리가 언론들이 특히나 자살 사건 관련해서 자살 방법 또 뭐 시신 훼손 상태 이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확인되지 않는 추적 보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저희가 윤리강령과 기준으로 보도 기준을 다 이거 다 언론계에서 합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이런 질문들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는 과연 그 취재 과정에서 뭘 유의를 해야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 기자들이 충분히 훈련이 됐는가, 그리고 그게 언론사 내부에서 이런 것에 대한 인식과 인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더 심각한 거는 현장에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됐다면 이 생중계는 서둘러서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방송사들, 이날 연합뉴스 TV, YTN, 뭐 JTBC, MBC 계속 그 생중계 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생중계를 지속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 논란 시민들, 국민들이 이러한 질문들까지 고스란히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를 다 눈으로 귀로 다 듣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때 이 생중계를 끊지 않고 또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하면서 내보낸 방송사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고 아주 무겁게 이번 생중계에 대한 책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한 책임은 좀 져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과정에 대한 생중계가 이루어졌을 때 기자들이 취재윤리에 맞게 질문하고 취재해야 되고 이후에 더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백그라운드 취재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이거는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가 이것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실은 저희 논평이 나오고 나서 한 기자님이 연락을 줬었잖아요. 네. 그 목을 매달았냐 이런 질문을 한 거는 이제 방송사나 뭐 언론사의 기자가 아니라 보수 유튜버였는데 이런 부분은 확인하고 저희가 이제 논평을 낸 것이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하나의 질문만 가지고 문제화를 하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그건 아니고요. 또 이건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게 만약 정말 그 질문을 기자가 한 게 아니었다면 보수 유튜버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였다면 현장에 있는 그 수많은 기자 중 단 한 명도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생중계가 되고 있고 보도되지도 못할 내용인데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한 명쯤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게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주류 언론 기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기자를 하고 주요한 신문 방송 그다음에 종편, 인터넷 매체 이렇게 소속된 기자분들이 이번 사안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고 그 현장에 직업 기자가 아닌 유튜버들, 특히 특정 성향의 유튜버들이 와서 그렇게 무례하고 몰상식한 질문을 했다. 그런 질문을 왜 기자들의 그 비윤리적인 취재 행태로 다 싸잡아 비판하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실제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언론 현장에 취재 현장에 기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전처럼 직업 기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지금 유튜버를 비롯해서 이거를 직업으로는 하지 않지만 언론 활동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저널리스트, 시민 저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취재하는 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더라면 이런 취재윤리에 대해 훈련이 더 잘 돼 있고 이것에 대한 취재윤리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현장에서 바로 제지도 해주시고 의견도 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시고 그 질문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번에 민원연에서 그 해당 질문 하나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번 박원순 시장 그 사망 관련해서 우리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정말 공익적 목적에 맞는 취재 활동, 취재 내용 또 그 취재원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이번 기회에 되돌아보고 조심하고 네. 이번에 그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첫날 실종과 그 돌아가신 상태가 확인되기까지 정말 짧은 시간에 너무나 긴박하게 여러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미처 또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를 유의하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기자가 했냐, 이 질문을 유튜버가 했냐, 그렇게 그거를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그 일일이 그거에 대한 규명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현장 브리핑에서 실은 이런 발언들이 그대로 생중계가 된 것도 문제였는데요. 또 굉장히 하나 참혹했던 거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수색하고 옮기는 현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영상 보도들도 있었다고요. 네, 이게 이번에는 기자들의 취재 질문, 그 다음에 완전히 섣부른 완전한 오보, 그 다음에 근거 없는 추측 보도, 그 다음에 아주 선정적인 자막 이런 것도 문제였지만 나가지 말아야 될 화면, 사진이 그대로 여과 없이 노출된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 그 박원순 시장이 발견되시고 나서 들것에 그분의 이제 유해를 옮기는 모습이 클로즈업 샷으로 심지어 방송에 나갔습니다. 물론 일부 방송은 흐림 처리를 했지만 사실 시청자들이 볼 때는 안 쓰는 게 가장 무엇인지 다 볼 수 있는 이런 게 사실은 그 자체가 흐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싫지 말아야 될, 내보내지 말아야 될 장면이었는데 이게 그대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나갔다는 거고요. 이거는 자막이 그렇게 나가고 완전한 오보가 나가고 이거 못지않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보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화면이 나가고 나서 아마 방송사로 많은 항의,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 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민원연에도 이런 문제점 지적해달라는 그 네. 전화와 문의, 이메일 많이 왔었는데요. 다음날 그 MBC와 SBS는 그 자체 공지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그 피해될 사진과 영상에 대한 기준을 네. 세워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이후에 보이기는 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근데 우선 가장 안타까운 거는 굳이 필요 없는 그 시신이 안치되고 이송되는 장면들이 나간 방송사들이 있고 좀 여전히 유튜브 같은 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아직도 좀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네요. 네, 지금 당시 생중계했던 거라든지요. 그 다음에 현장 보도하면서 우리가 내보내야 되지 않아야 될 장면, 사진, 그리고 내용, 그 다음에 자막 이런 것들은요. 사후에라도 방송사들이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하셔서 지금 인터넷판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네. 정리를 좀 하시고 삭제할 거 삭제하시고 또 사후 공지하실 건 좀 하시고 이런 사후 노력이라도 좀 보이기를 네.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원고를 쓰면서 참 이거를 방송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구나라고 느꼈던 게요.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반응을 좀 찾아봤어요. 커뮤니티 같은 데서 뭐 뉴스 댓글 같은 데서 이런 뭐 현장 브리핑의 질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시신이 안치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라든지 그런 데서 댓글이 나는 실은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하다. 어떤 상태로 숨졌는지 궁금하고 이거를 왜 보도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댓글이 제 예상 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살보도 권고 준칙이라는 게 있는 것이며 보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인지 왜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살 보도라든지 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자살보도 권고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게 자살보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모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건들을 추정해서 네. 그 일어나는 사후에 사회적 여파, 파장이 매우 큽니다. 특히 유명한 사람이나 이제 그런 사례도 실제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네. 이렇게 스스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 이후에 이 사건을 따라서 모방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매우 큰 사회적 문제였고 이런 것들이 지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특히 신문, 방송 이런 언론 보도에서 이 보도 관련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네. 엄격한 좀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고요. 특히 이 자살 보도가 이렇게 방송 같은 경우 방송에서 이렇게 생중계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특히 그 방법, 그 다음에 그런 이런 방법이 보도되면 우리는 그냥 그게 궁금하다 차원이 아닙니다. 그 방법이 실제로 이후에 이렇게 모방하는 데서 그대로 재현된 경우가 이거는 그 연구 결과와 조사 결과를 통해서 다 수치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를 하면 안 된다. 제2의 3회 또는 얼마나 더 많은 그 무고한 생명들이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이게 박원순 시장이어서 그렇게 하지 말자. 누구 특정인이어서 그게 아니고요. 특히 이런 극단적 선택 이라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취약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그런 방법들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요. 이거는 절대로 구체적으로 묘사되거나 방법이 알려지거나 또는 모양이 비춰지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타난 그 분석 결과를 통해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살보도 권고 기준에 따르면요, 자살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묘사하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관한 정보나 암시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범죄 사건을 다루듯이 일반 다른 범죄 사건을 다루듯이 방법, 도구,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고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비밀을 노출하는 보도는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와 법적 권익을 해칠 수 있다 하여서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실종됐을 당시부터 죽음까지 좀 이런 보도들, 안 좋은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또 다른 이제 보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을 두고 2차 가해성 보도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피해자 의사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2차 가해를 비판하는 듯 하면서 오히려 그 가해 사실이라든지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는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고소를 한 사건 네.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을 피해 호소인 또는 이제 고소인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이제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누구이냐? 네. 또는 뭐 그분이 서울시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는데 그분을 찾자. 뭐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닐 거다 또는 이 사람의 변호인이 누구냐 아니냐 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 등으로 사실은 이거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박원순 시장의 사망에는 이제 그분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사건에서 아주 충격적이지만 그거와 직접적 관련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직전에 있었던 박원순 시장의 이제 전 비서의 고소 사건이 있었는데 이 당사자를 신원을 확인하거나 당사자와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인터넷에서 유포하고 또 댓글에 또 그런 관련을 언급하고 그러한 거를 바탕으로 또 기사가 작성되고 네, 또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는 정치인들이나 또는 유명한 사람들의 그 SNS나 이런 것들을 또 인용하는 이런 보도 이거는 정말 나와서는 안 되는 보도 중에 하나입니다. 명백한 2차 가해고요. 또 하나는 전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추측성 보도를 지금 난무하면서 국민들을 또 혼란에 빠뜨리고 또 이 사건을 매우 정쟁화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보도는 정말 언론이 정말 이거는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저희도 좀 팔로우를 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의 어두운 면을 다 본 것 같아요. 오보는 오보대로 쏟아졌죠. 뭐 그리고 하면 안 될 질문도 쏟아지고 영상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2차 가해성 보도도 나오고 있고 저는 솔직히 보면서 참 내가 언론의 어두운 모습들을 다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보였던 언론의 행태가. 네. 근데 우리 나래 PD님 왜 우리 이렇게 언론들이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렇게 이 무분별한 오보를 양산하면서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백보양보의 생각을 해보자면 제일 먼저 기사를 내서 그거를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사를 클릭해보게 돈이 되게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잖아요. 네. 막 오보도, 뭐 추측보도도. 근데 확인도 안 하면서 이렇게 선정적으로 무분별하게 취재 경쟁을 벌이는 건 결국은 바로 클릭수 높이기. 네. 클릭수 높여서 조회수 높이고 그걸로 수익을 더 내자는 정말 이른바 장사 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의미한 그 언론들의 그 조회수 늘리기 위한 이 무의미한 속보 경쟁에서 이제는 좀 한국 언론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무분별한 경쟁과 그다음 무분별한 경쟁 속에 오보 나왔죠. 축축보도 나왔죠. 그다음에 의미 없는 보도들 계속 양산되고 있죠. 결국 이게
한국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범이 됐고 네. 스스로 기레기를 시민들이 지었습니까? 언론이 보인 이런 참담한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하다 도대체 이게 기자냐, 이런 쓰레기 같은 보도와 취재 양산하면 이게 기자냐 해서 기레기가 나왔는데 이 기레기 부르지 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이 신뢰도를 낮춘 언론들이 다시는 이런 행태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같은 분위기에 우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은 분위기에 저희가 좀 즐겁게 댓글을 읽어드리기엔 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댓글 읽어드리는 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실은 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시민분들의 힘을 한번 느꼈던 게 있어요. 왜냐면은 네. 그날 저녁부터 저는 이제 그날 방송이 올렸는데 거의 1시간 반을 전환이 안 돼서 네. 제가 좀 야근하고 좀 남아있었잖아요. 근데 그날도 전화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이날 네. 이런 잘못된 보도들이 나오는데 네. 민원련에서 짚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직접 어느 언론사가 그런 보도를 했는지 좀 저희한테 제보도 해주시고 저만뿐만 아니라 다음날까지 메일도 쏟아지고 저희가 금요일 날도 이제 긴급회의를 진행했죠. 네. 근데 네.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나서 저희도 논평을 쓰려고 준비하는데 다른 활동가들 자리에서도 계속 이제 민원련에서 입장을 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시민분들이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얼마나 또 매섭게 언론을 감시하고 계신지 다시 이따금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언론 개혁을 위해서 민원련이 열심히 함께 할 테니 함께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저희가 언론 문제 이렇게 계속 문제점 위주로 짚어줬는데 사실은 언론의 노력도 지금 한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도 가이드라인 지키려고 하는 MBC와 SBS의 네. 노력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지상파가 하면은요. 다른 종합 편성도 따라가면서 영향을 받고요. 다른 언론들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스스로 절제하고 노력하려는 모습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비판에 앞서서 스스로들 가지고 있는 이제 취재보도 준칙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점검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예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피해 호소인 고소한 분에 대한 2차 가해 정말 언론이 보도에서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에 있어서 언론뿐 아니라 지금 박원순 시장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또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고 또 좋아했던 시민들이 충분히 애도하고 그 슬픔을 나누는 과정 시간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또 우리 사회에 이룬 업적과 또 공에 대한 평가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애도하는 분위기에 또는 그렇게 평가하는 분위기에 지금 이 고소라는 형태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피해 호소인의 고통 그것도 외면하지 마시고요. 그걸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또는 그를 폄하하거나 이런 언급을 하시는 정치인들, 유명인들 이런 분들에게도 정말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또 회의해야죠, 전체 회의. 네. 네, 알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